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소정은 갑자기 터진 싱크대 파이프를 보며 절망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겨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급히 배관공을 검색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나타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젊은 여자, 라은이었다.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이 소정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순간 소정의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소정은 28살,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 민주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성공한 남자였고 그녀는 그와의 안정된 삶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소정은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친구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나 TV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 이게 정말 나의 삶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라은은 25살, 배관공으로 일한 지 2년째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자아이들처럼 거칠게 자랐고 대학을 포기한 채 기술을 배워 독립했다.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하냐는 주변의 핀잔을 무시하며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었다. 오늘도 평소처럼 도구 상자를 들고 고객집에 도착했지만 소정의 집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다. 소정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파이프가 어디예요? 라은이 물었고 소정은 어색하게 부엌을 가리켰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라은은 소정의 집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결혼 사진이 걸린 벽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공허함이 느껴졌다. 작업 중에 소정은 라은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고생 많으세요? 여자분이 배관공이라니 신기해요, 소정이 말했다. 라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신기할 게 뭐 있어요? 일은 일인데. 언니는 여기서 혼자 사세요. 소정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출장 갔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정은 라은의 자유로운 삶의 매력을 느꼈다. 라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가족이랑 떨어져 살아요. 부모님은 제가 이런 일 하는 걸 싫어하시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소정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 자신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포기했다. 나도 그랬으면 위라는 생각이 스쳤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라은이 소정에게 명함을 건넸다. 또 문제 생기면 불러요. 그런데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소정은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그냥. 삶이 지루해요. 매일 똑같아요. 라은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그럼 바꿔보세요. 저처럼요. 그 말에 소정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라은이 떠난 후 소정은 명함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온 전화에 소정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머릿속에 라은의 얼굴이 맴돌았다. 이게 무슨 기분이지? 소정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소정은 일부러 싱크대를 다시 망가뜨렸다. 아니, 망가진 척했다. 라은을 다시 부르기 위해. 라은이 도착하자 소정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또 고장났어요. 라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대화가 더 깊어졌다. 소정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라은은 공감했다.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 있었어요. 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서 자유로워요. 소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라은의 손이 스치자 전율이 느껴졌다. 이건 친구 사이의 감정인가? 소정은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소정은 라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라은의 답장이 왔다. 좋아요. 내일 만나요. 소정은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녀는 그
그 모든 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깊은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라은과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뒤집을 줄은 아직 몰랐다. 소정과 라은은 카페에서 만났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라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소정은 충격받았다. 그럴 수가. 힘들었겠어요. 라은은 웃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제 삶을 사는 거니까. 이소정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도. 요즘 이상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라은의 눈이 커졌다. 언니도.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소정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만남이 잦아지면서 소정의 일상이 변했다. 남편과의 대화는 줄었고 라은과의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게 옳은 일인가? 소정은 밤마다 울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라은에게로 향해 있었다. 라은도 소정을 좋아하게 됐다. 언니, 나랑 같이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정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결혼했어. 고민 끝에 소정은 라은에게 말했다. 우리 친구로 지내자. 라은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결정은 소정의 고통을 더 키웠다. 매일 라은을 생각하며 그녀는 점점 무너졌다. 남편이 돌아온 날 소정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삶을 계속할 수 있을까? 소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정의 고통은 날로 깊어졌다. 라은과의 만남을 끊으려 애썼지만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다. 언니, 잘 지내? 라은의 미소에 소정의 결심이 무너졌다. 커피 한 잔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다시 잦아졌다. 소정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라은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뭐 해? 라는 간단한 문자가 그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남편 민주는 여전히 출장이 잦았고 소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민준이 물었을 때 소정은 얼버무렸다. 그냥 친구 만났어. 라은은 소정의 고민을 알았다. 언니,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도 언니가 좋아. 두 사람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착한 딸이었어.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지? 결혼도 그랬어. 라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 그 말에 소정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라은의 손을 잡자 따뜻함이 전해졌다. 하지만 소정은 손을 뗐다. 미안해. 가족의 압력이 시작됐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소정아,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내 나이 되면 서둘러야 해.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라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저 행복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놀랐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처럼 좋은 남편이 있는데. 내가 문제야. 그 말에 소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위로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야? 참아. 하지만 소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라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언니, 왜 그래? 라은이 걱정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 좋아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라은은 소정을 안아주었다.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 그 포옹에서 소정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현실이 기다렸다.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요즘 자주 외출하네. 무슨 일 있어? 소정은 거짓말했다. 친구랑.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소정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라은과의 메시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음 날 민준이 소정을 다그쳤다. 이 여자 누구야?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소정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민준은 화를 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레즈비언이야. 그 말에 소정의 세계가 무너졌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믿지 않았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소정은 울며 애원했다. 제발. 이해해줘. 민준은 집을 나갔다. 소정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인가? 라은에게 연락했다. 민준이가 알아챘어. 라은은 달려왔다. 언니, 같이 도망가자. 소정은 망설였다. 가족이, 사회가. 라은은 말했다. 언니의 행복이 중요해. 그날 밤 소정은 결심했다.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미안해. 나 행복하지 않아. 이민준은 충격받았다. 너 미쳤어. 이혼하면 내 인생 끝이야. 소정은 눈물을 흘렸다. 이미 끝났어. 이혼 소식이 가족에게 퍼졌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침묵했다. 소정은 고통스러웠다. 죄송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라은이 곁에 있어 주었다. 언니, 나랑 같이 살자.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의 멀어짐. 소정은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이혼 경력이 걸림돌이 됐다. 여자가 왜 이혼했어?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라은도 힘들었다. 내 직업 때문에 더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밤마다 대화를 나누며 소정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라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부모가 소정을 찾아왔다. 우리 아들 돌려줘. 내가 망친 거야. 소정은 대항했다. 저는 행복해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다. 소정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때문에 충격받아서. 소정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라은은 위로했다.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소정의 마음은 불안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죄처럼 느껴졌다. 소정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저 여자, 이혼했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소정은 이를 악물었다. 라은은 자신의 수입으로 도왔다. 언니, 같이 버티자.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소정은 라은의 과거를 더 알게 됐다. 너는 어떻게 부모님과 화해했어? 라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화해 안 했어. 그냥 멀어졌지. 소정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어느 날 소정의 여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왜 그래? 레즈비언이라니. 믿을 수 없어. 소정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이게 나야. 동생은 화를 냈다. 가족 생각 좀 해. 엄마가 얼마나 아프신데. 소정은 고통스러웠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동생은 떠났다. 소정은 라은에게 기대 울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해. 라은은 말했다. 나만 있으면 돼. 하지만 소정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민준이 소송을 걸었다. 재산 분할. 소정은 변호사를 구했다. 법정에서 민준은 소정을 비난했다. 그녀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소정은 반박했다. 불륜이 아니야.
나의 감정일 뿐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의 편견이 느껴졌다. 소정은 패소할까 두려웠다. 라은이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언니, 힘내의 소정은 라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소정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처럼 될까 봐 무서워 한 친구가 말했다. 소정은 외로웠다. 라은과 함께 산책하며 그녀는 물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라은은 동의했다. 좋아. 새로운 시작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비자, 돈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소정은 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갔다. 엄마, 용서해줘.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사회가 소정은 울었다. 알아. 노력할게. 라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은하, 나랑 다시 해. 라은은 거절했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그 여자는 소정에게 접근했다. 너 때문에 은희가 변했어. 소정은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야? 여자는 말했다. 은희는 나랑 행복했어. 너는 그냥 혼란일 뿐. 소정의 마음이 흔들렸다. 라은아, 사실이야. 라은은 부정했다.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소정은 불신이 싹 텄다. 밤에 소정은 라은과 대화했다. 너의 과거가 궁금해. 라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몇 번 사귀었어. 하지만 너만큼 진심 아니었어. 소정은 안도했지만 불안은 남았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반대, 이제는 관계 내부의 갈등까지. 소정은 결심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라은은 놀랐다. 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소정은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은은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기다릴게. 소정은 혼자 지냈다. 매일 라은을 그리워했다. 이게 사랑인가? 그녀는 미술을 다시 시작했다. 캔버스에 라은의 얼굴을 그렸다. 친구 한 명이 찾아왔다. 소정아, 내 선택 지지해. 그 말에 소정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민준의 소송이 계속됐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소정은 반박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은 거야. 법정은 소정에게 유리하게 흘렀다. 어머니가 퇴원했다. 소정은 집으로 갔다. 엄마, 나 돌아갈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길갑 하지만 가끔 와. 소정은 감동받았다. 고마워. 라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갈게. 라은은 기뻐했다. 언니,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라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 여자랑 산다는 소문 때문에 소정은 화가 났다. 이 사회가 왜 이래? 두 사람은 함께 직장을 찾았다. 소정은 미술교사로, 라은은 새로운 기술 회사로. 삶이 안정되려는 순간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소정아, 용서해줄게. 돌아와. 소정은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 민준은 분노했다. 너 후회할 거야. 소정은 두려웠지만 라은이 있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소정과 라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라은의 부모가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은은 대항했다. 엄마, 제 행복이에요. 부모는 소정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딸을 망쳤어. 소정은 상처받았지만 침착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부모는 떠났다. 라은은 울었다. 미안해. 언니. 소정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사회활동에서 소정은 LGBT 모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 처음 봐. 한 여자가 말했다. 소정은 힘을 얻었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라은도 함께 갔다. 모임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레즈비언들은 비정상, 소정은 충격받았다. 왜 이렇게 미워할까? 라은은 말했다. 무시해. 우리가 행복하면 돼. 소정의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작품 속에 라은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었다. 관객들이 칭찬했다. 감정 표현이 깊어요. 하지만 한 관객이 물었다. 이 작품, 동성애 테마인가요? 소정은 솔직히 말했다. 네, 제 이야기예요. 논란이 일었다. 언론이 보도했다. 이혼녀의 동성애 고백의 소정의 가족이 다시 압박했다. 그만해. 더 이상 망신 주지 마. 이 소정은 버텼다. 이게 나야? 라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로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소정은 라은을 간호했다. 미안해. 내가 부담 줬어. 라은은 웃었다. 아니야. 행복해. 이 그 순간 소정은 깨달았다. 너 없인 안 돼. 이 퇴원 후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소정은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 라은은 놀랐다. 한국에서 안 돼. 소정은 말했다. 해외에서 라은은 눈물을 흘렸다. 좋아. 하지만 현실이 가로막았다. 비자 문제로 해외 결혼이 어려웠다. 소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다리자. 라은의 과거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은아, 나랑 가자. 소정은 너를 망칠 거야. 라은은 화를 냈다. 그만해. 하지만 소정은 불안했다. 너 아직 그녀 좋아해? 라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다툼이 생겼다. 소정은 집을 나갔다. 생각할게. 혼자 있는 동안 소정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이 사랑이 같이 있어. 친구가 조언했다. 내 마음 따라. 소정은 라은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사랑해. 라은은 용서했다. 나도. 관계가 회복됐다. 하지만 민준이 복수했다. 소정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야. 소정은 해고됐다. 이게 대가인가? 소정은 절망했다. 라은이 위로했다. 새 직장 찾자. 두 사람은 함께 노력했다. 소정은 온라인으로 미술 수업을 시작했다. 라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삶이 안정되려 할 때 소정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소정아, 이제 이해할게. 내 행복이 중요해. 소정은 감동받았다. 엄마, 어머니는 라은을 만났다. 우리 딸 잘 부탁해. 라은은 눈물을 흘렸다. 네. 가족의 지지가 생겼다. 동생도 화해했다. 언니, 미안해. 소정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됐다. 소정은 모임에서 연설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라은이 자랑스러워했다. 언니, 멋져. 그러나 배신이 기다렸다. 라은의 직장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라은이 여자랑 산대. 라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언니, 그만할까? 소정은 말했다. 아니야. 싸우자.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소정과 라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소정의 미술 수업이 인기를 끌었고 라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후회하지 마. 소정은 답했다. 후회 안 해. 가족 모임에서 소정은 라은을 소개했다. 제 파트너예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환영해. 라은은 감격했다. 모임에서 소정은 연설을 이어갔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일 뿐.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협박이 왔다. 죽어라. 소정은 두려웠다. 라은이 보호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밤에 소정은 라은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 라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고조되는 긴장 속에 소정은 큰 결정을 내렸다.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혼과 사랑이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라은은 응원했다. 언니, 할 수 있어. 쓰는 과정에서 소정은 과거를 직면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쓰면서 확신이 생겼다. 책이 출간됐다. 반응은 엇갈렸다. 용기 있어? 비정상 이소정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제 이야기로 누군가 도움받길. 라은의 부모가 화해를 청했다. 은아, 미안해. 라은은 용서했다. 엄마, 이제 이해해. 부모는 소정을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이소정의 가족과 라은의 가족이 만났다. 어색하지만 희망이 보였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소정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라은이 함께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라은이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소정은 울었다. 제발. 라은은 깨어났다. 언니, 괜찮아. 그 순간 소정은 깨달았다. 너 없인 못 살아. 라은은 말했다. 나도. 회복 후 두 사람은 해외로 여행했다. 그곳에서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함께. 소정은 행복했다. 귀국 후 삶은 평화로웠다. 소정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라은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가족들의 지지, 사회의 변화 모든 게 소정의 선택을 증명했다. 하지만 소정은 가끔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을까? 라은과 함께 산책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야기의 끝에서 소정은 독자들에게 물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